안녕하세요. 진로 레시피 민신태입니다. 2016년 어떤 해가 될 것 같으신지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모든 가족들이 정말 행복한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2015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잘 마무리 하실 뿐만 아니라 2016년도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은 아니죠. 조금 시간이 됐는데 고대 총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더 이상 유람선은 오지 않는다. 여기서 유람선은 안전한 직장이 없다는 얘기죠. 오늘 이 시간에는 학부모님들이 바라는 진로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아이들이 무턱대고 성적만 올릴 것이 아니라 자신의 꿈을 찾고 그걸 위해 동기부여가 스스로 되어서 스스로 자신의 길을 찾는 법을 아는 것이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40대가 되고 50대가 아이가 됐을 때도 지치지 않고 자기네 길을 찾아가는 방법이 아닐까 싶은데요. 진로 교육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이 시간에도 5분의 용감한 학부모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우선은 이제 5분이십니다. 그 자녀의 꿈은 다 아시나요? 아니요, 아직 모르겠습니다. 또 다 나머지 분들은? 네, 저는 중3 때부터 결정해서 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우 어머니부터. 재우는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재우는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네, 학교도 정해놨고 경찰대로 간다고 합니다. 네. 말리시지 않았나요? 일반 그냥 경찰이 아니라 경찰대는 경찰총장입니다. 그렇죠. 경찰총장. 경찰대군요. 또 여기도 대학교가 나옵니다. 경찰대. 네. 그리고 둘째도 정해놨습니다. 의사로. 이야. 우와. 고위 경찰 아들과 의사 아들. 부럽지 않죠? 난 부럽지 않습니다. 네, 대단합니다. 됐어? 예. 어떻게 그래도 꿈을 다 아는데 저희가 진로 교육하면 대부분 이제 한 70-80% 정도가 아이들이 우리 아이는 꿈이 없어요. 내지는 아이들 자체도 저는 꿈이 없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꿈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떤 선생님은 그런 얘기 하셨는데요. 솔직하지 못하다. 마음에 있는 얘기를 왜 하지 못하냐. 그러면 그 부분에서 그 선생님이 질타하셨던 건 아이들이 아니라 학부모님이셨어요. 왜 얼마나 학부모님들이 그러셨으면 아이들이 입을 못 여나 꿈이 없는 아이가 세상에 어디 있냐 그 이야기를 끄집어내야 한다라고 이제 어떤 교육 쪽에 계신 선생님이 이제 기고하신 걸 봤는데요. 아이들이 꿈을 보통 찾는 건 언제쯤 아까 중3 같은 경우 초등학교 3학년도 꿈이 있다고 하는데 그럼 우선 재우 어머니께 계속 묻겠습니다. 네. 경찰대 꿈 지지하시나요? 저와 아빠가 좀 많이 지지를 더 많이 했죠. 네. 그럼 어떻게 되면 어떤 경찰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떤 경찰이기보다는 네네. 일단은 경찰 좀 고위 공무원으로 갈 수 있는 공무원이잖아요. 네, 우리가 선망하는 직업. 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제일 마음에 들었고 아이의 성향도 봤을 때 그 부분도 좀 맞는 면이 있어서 네네. 이쪽이 좋을 것 같다라고 정해줬죠. 그러면 아윤이 어머님 같은 경우는 아이가 어떤 꿈을 갖고 있나요? 저희 아이도 큰아이는 중학교까지 의사가 목표였고요. 네네. 작은 아이 같은 경우는 디자인이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사춘기를 겪으면서 지금은 대학을 들어가면서 진로들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어쨌든 자기의 목표를 설정해서 그 대학을 입시를 통과한 애들은 행복한 아이들이에요. 대다수의 학생들이 고등학교 때 진로가 아닌 성적에 의해서 과를 선택을 하고 그 학교를 진학을 하기 때문에 자기의 꿈을 펼치기도 전에 모든 게 사회의 구조에 맞춰서 바꿔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대학을 들어간 상태에서 자기의 진로를 다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반수가 나오고 재수가 나오고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군대를 갔다 와서 자퇴를 하고 다시 공부하는 학생들이 허다합니다. 그게 저희 이제 방송에 진행을 했던 친구들 중에도 그런 거 있어요. 다 자기 진로 실패자라고 지금 직장을 갖고 뭐 하는데도 어른 중에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요즘같이 이제 고용이 좀 많이 불안한 상황에서는 옛날에는 정말 점수 좋아서 그과 가서 정말 잘 살고 있는데 세상이 변해서 좀 잘 안 되니까 자기도 진로 실패 사례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많은 청소년들도 저희 한번 역사가 반복된다고는 얘기를 하는데 한 번 경험했던 것을 다음 세대가 또 겪게 하는 거는 지금 현 세대가 해야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방법을 그래서 이제 제가 저희한테 지금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조금 늦게 가도 괜찮다. 재수를 했다고 생각을 하자. 그래서 정말 네가 나중에
하고 싶은 일을 선택을 해서 하면서 지금 알바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좀 재미를 느낀대요. 엄마는 괜찮다. 네가 어떤 매장의 매니저를 하고 싶다면 난 지지를 하겠다. 너의 삶이 중요한 거고 앞으로 우리가 100세 시대까지 살 때 어떠한 일을 하건 간에 네가 즐거워하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예전에 너한테 가졌던 기대를 내가 포기한다기보다 이제는 너가 성장을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너의 진로를 스스로 찾아서 네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지금은 하고 있어서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서는 본인의 선택에 의한 걸로 가고 싶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해도 잘 어머님이랑 대화가 잘 되나 봐요. 예전에는 절대 안 됐어요. 예전에는 저와 딱 맡겨서 그러니까 제가 내려놓지 못한 거였던 것 같아요. 아까 어느 선생님께서 부모를 뭐라고 하셨다고 하는데 그 말이 100% 공감이 되고요. 어떤 아이들의 진로도 옆에 어머니도 얘기하셨는데 경찰대 좋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이게 정말 아이가 원한 건지 이게 부모의 주입에 의해서 아이가 선택을 한 건지 그거를 한 번 더 되돌아서 아직은 아이가 어리니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가장 중요한 건 내 아이가 그걸 어떠한 일을 딱 했을 때 얼굴에 자기도 모르는 미소가 번졌을 때 그 일을 하게 하는 게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시면 이제 부모가 되면 보이잖아요. 그 보이는 걸 솔직히 그걸 무시할 수는 없는 어떤 하나의 그냥 자연적인 섭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애가 잘하는 게 있고 좋아하는 게 있어요. 다른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잘하는 거를 이거 좀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거 조금만 하라고 옆구리를 저희 부모들은 찌르는 거거든요. 네. 너 이거 잘해 막.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걸 선택한단 말이죠. 이런 또 애매한 또 진로의 고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실 저희가 잘하는 거를 하라고 많이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게 있으면 좋아하는 걸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좋아하는 걸 하다 보면 잘하게 돼요. 잘하니까 전문가가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어디를 가서 얘기할 때 지금은 너희가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게 있으면 좋아하는 거를 더 만약 100이면 좋아하는 거에 70 잘하는 거에 30을 염두에 두고 해봤으면 좋겠다. 아직은 너희가 어리니까. 그러면 너희가 충분히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면 잘하게 된다. 그래서 아이가 어리다고 하셨는데 그게 그러니까 진로라고 하는 걸 지금 어머님께 좀 그럼 다시 한번 여쭐게요. 언제쯤 찾는 게 좀 언제쯤 진로? 보통 진로라고 하면 직업을 찾을 때 진로를 찾아서 가야 된다라는 게 이제 어떻게 뭐 정설처럼 되어 있긴 한데. 그러니까 진로는 언제쯤 찾는 게 좋을까요? 중고등학교 청소년 시절 저는 그런 거 같은데 또 꼭 중고등학교만은 아닌 것 같아요. 애들이 좀 성장을 하고 보니까. 저는 단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중학교 때의 진로의 확장은 어디까지고 고등학교 때의 진로는 어디까지고 또 대학을 가서의 또 다른 진로. 저 같은 경우에 지금 중학교 대상으로 진로 수업을 나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 그러니까 저희 위에 세대들은 그야말로 철밥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딱 한 번 가면 그냥 계속 평생 직장. 네, 순하겠습니다. 평생 직장. 근데 저희도 사실은 결혼을 하고 다시 또 그 직장을 나오고 그렇죠. 다시 경력 단절이 됐다가 또 다른 진로를 위해서 노력을 해서 지금 제가 이제 이쪽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저는 나가서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요. 그냥 너희들이 지금 진로라는 거를 고민을 했을 때 그 진로가 평생이 되지는 않는다. 순간순간 바뀌는데 그 진로에 대해서 얼마큼 고민을 하는지가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여기 얘기를 이제 듣다 보니까 그 진로라고 하는 거를 지금 그게 지금 직업이랑 연관이 그러니까 그걸 깨야 되는 거죠. 사실은 기성세대들에서의 진로는 아직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리코로 직업, 평생 직장, 뭐 아니면 너가 이제 살아가면서 인생에 있어서 그 길로 가야 되는 그 길로 가는 이 길에서의 진로란 말이죠. 근데 요즘 아이들은 그렇게 진로를 가르치셔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아이들한테 진로를요. 네가 평생 살면서 행복하면서 할 수 있는 일. 저는 직업 여성이었잖아요. 그래서 결혼 조건도 일하는 조건이었고요. 그래서 그 선배나 친구들 만날 때도 제발 좀 나가서 일해라 주의였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집에서 앉아서 아이들만 키우면서 아이들도 참 중요하지만 나도 있어야 된다라는 주의였기 때문에 엄마가 엄마를 찾고
그래야지 아이한테도 그게 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클 때까지 청소년 시기까지 롤모델이 저였어요. 그래서 저는 근데 싫었어요. 왜냐면 항상 그 얘기하는 것처럼 저희도 모든 부모들이 자식은 나보다 더 낳기를 바랐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항상 안 된다고 엄마보다 1000배, 1000배 더 낳아야지 막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하면서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도 진로를 우리 큰애 같은 경우는 저 때문에 선생님이었어요. 예, 선생님. 언니 오빠들. 요즘 선생님 1위잖아요. 연예인을 이겼습니다. 근데 네. 근데 그거였는데 아이가 이제 2번 바뀌었거든요. 이제 2번 바뀌고 중3 때 확립한 게 이제 법조인이었어요. 우리 때하고 다르게 요즘 SNS가 발달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시사에 굉장히 많이 있고 정치, 사회 굉장히 다양하게 아이들이 지식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런 걸 보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가 그걸 보면서 자기가 뚜렷하게 된 동기가 네. 정말 법은 정말 말 그대로 지켜야 되는 법인데 법이 돈에 의해서 법이 안 되는 걸 너무 많이 자기가 본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 그래서 자기 그 법이 정말 법으로서의 고3이라고요? 네. 법이 법으로 되어야 된다라는 걸로 해서 걔가 중3 때 결정을 해서 법조인으로 간다는 중3 때 그런 생각을 했다고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그래서 저는 이제 고2 때까지 꼬셨어요. 엄마가 사위는 얻고 싶지만 내 딸이 그 길 가기를 원치 않는다고.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 저희 아내가 똑같은 말을 했어요. 우리 아이가 엄마 맞아? 다른 사람들은 법대에 가기를 원하는데 내가 가겠다는데 엄마는 왜 반대야? 이렇게 해서 제가 그 얘기를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길을 안 갔으면 하는데 이제 어쨌든 너무 뚜렷해서 절대 안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 제가 수시를 넣을 때도 한 2개만 엄마가 적으면 안 될까? 좀 낮춰서 다른 데를 좀 넣고 싶었는데 그거 아니면 안 넣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넣어도 안 갈 때는 안 넣고 딱 자기가 골라서 딱 거기만 넣었어요. 그래서 그거 아니면 그냥 1년 더 하겠다고. 진로 성공 사례로 여쭙겠는데요. 아직 발표 안 했는데. 12월 9일에 이 아이가 뭐라고 하면 저는 재수는 안 시킨다 주의였는데 이 아이가 딱 원서를 내고 나서 딱 저녁에 얘기 좀 하자고 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엄마 할 얘기 있다고 그러면서 자기 꿈을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거 보면 엄마 내가 여기다가 막 넣었는데 요번에 당연히 되게 하는데 만약의 경우에 안 되면 저 1년 더 투자해 주세요. 저는 대학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이과를 가서 내가 정말 배우고 싶은 게 이거여서 가는 거기 때문에 정말 해달라고 했는데 그때는 말 못했지만 전 뒤돌아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도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1, 2년이 큰 차이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대답은 거기서 안 했지만 속으로는 그래 1, 2년이 나도 해보니까 그렇진 않은데 정말 그럴 경우에는 해줘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었지만 말은 안 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시험 보기 전에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둘째가 와 엄마 성격에 많이 내려놨네 딱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12월 9일에 발표를 안 났는데 이제 그런 마음까지 저는 내려놨는데 아이가 뚜렷하다 보니까 지지를 해줘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학부모 특집으로 방송을 3개를 녹음을 하는데요. 지금 세 번을 하면서 계속 관통되는 단어가 내려놓음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뭐 진로 교육을 얘기하는데 이게 한 종교 쪽 서적 제목이었죠. 내려놓음. 부모님들이 뭔가 내려놓아야 진로가 보이는 건지 제가 좀 더 재밌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어머님들이 하시는 이 말씀만 듣는 게 아니라 이 감정도 같이 청취자분들에게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려놓는다라는 거. 그래야 보인다라는 거. 아주 촌철살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 다인이 어머님께 지금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 초등학교 6학년이요. 있는데 어떤 꿈을 정확하게? 저희 아이는 4학년 때까지는 그러니까 유치원 때부터 4학년 때까지는 동물 사육사가 꿈이었어요. 동물을 정말 너무 비정상적으로 좋아해서 동물 사육사나 아니면 애니멀 커뮤니케이터라고 한참 방송됐던 그런 게 꿈이어서 저는 그냥 네가 정말 그거를 고쳐줘야 된다는 생각은 전혀 안 했었고요. 뭐 이렇게 할머니들은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 하시더라고요. 수의사가 어떻겠니? 막 이렇게 하셨는데 저는 저도 지금 수의사 아니요 동물 사육사요. 동물원에서 조련하거나 이렇게 밥도 주고 케어하는 그런 이제 그게 꿈이었는데 5학년 때 이제 담임 선생님이 너무나 정말 6년 내내 선생님이 다 좋으셨는데 정말 그 중에 가장 좀 아이하고 소통이 잘 되고 훌륭했던 선생님을 만나고 나서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꿈이 바뀌었어요. 5학년 때부터.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쭉 변함없이 또 초등학교 선생님이 꿈이더라고요. 교대 쉽지 않은데.
저도 그런 이제 현실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꿈이 계속 갈지 아니면 또 바뀔지 알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 그래서 진로에 대해서 아까 질문하셨는데 제 생각은 뭐 직업도 아니고 나아갈 방향성이기도 하지만 제일 진로랑 저는 딱 진로하면 생각나는 게 자기 이해 지능인 것 같아요. 맞아요. 내가 뭐 누군지 내가 뭘 잘하는지를 정말 잘 알면 그러니까, 그다음에 나아갈 바가 자동적으로 보이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존감 문제가 나오긴 해요. 이게 진로 교육 같은 경우에서 우선 나를 알아야 나에 대한 이해가 높아야 그 길을 안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자존감이라고 하는 게 요즘 좀 많이 뭐 검색상에서 옛날에는 자신감이라고 해서 검색어인데 요즘은 자존감이라는 단어가 검색어에서 조금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5분의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성적과 직장으로 인생의 순위를 매기시는 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처음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와는 지금 좀 어떤 사회적 기준이 좀 달라지는 걸 느끼곤 합니다. 그래서 미래는 분명히 더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돈과 명예, 직업, 직장, 평생, 철밥통 이런 어떤 카테고리가를 뛰어넘어서 인생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진로를 바라볼 때 중요한 기준점이 되는 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제가 기업의 변화를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저희 아이들이 진로를 선택하거나 앞으로 살아갈 때 어쨌든 저희 직장을 안 가지고 생활을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대부분이 이제 진로 교육에서 넌 뭐니 뭐 커뮤니케이터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아직까지 80%는 직장인이거든요. 네. 그래서 기업의 문화, 기업의 인식 네네. 변화가 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 지금 많은 기업에서 서열화를 좀 없애려고 노력을 한다고 하는데 어느 인사 담당자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소위 말하는 스카이를 뽑아놓으면은 일은 정형화된 일은 참 잘한대요. 근데 어떠한 창의적인 문제가 주어졌을 때는 오히려 스카이가 아닌 그 밑에 학교 학생들이 훨씬 더 뛰어난 창의력과 일을 잘한다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기업에서 일단은 대학을 보고 뽑지 말고 정말 그 학생들을 보고서 그 사람의 인성과 그 사람이 가진 자질을 보고 뽑아주고 어쨌든 그 사람들이 들어갔을 때 학벌이 아닌 선배가 나를 끌어주는 그런 기업 문화가 아닌 스스로가 노력과 재능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업 문화를 좀 만들어서 그렇게 기업이 변한다면 대입제도가 좀 바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대입제도가 바뀌면 우리 학생들의 학교 생활이 달라질 거니까. 기업에서도 가끔 그런 얘기를 하죠. 이렇게 뭐 대학을 이제 졸업하고 했는데 연초마다 쓸 인재 없다. 네. 인재론을 한 번씩 나오긴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교육도 기업이라는 기업의 이해 측면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더 생각해서 하면 더 좋겠다라고 이제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진로 교육에서 또 그런 얘기도 많이 나와요. 진로 교육 학부모의 역할이 참 중요한데 직장에 붙잡혀 있는 학부모 과연 아이들과 대화할 시간이 있나? 라고 하는 그 고민을 주신 분이 있으세요. 딱 그 질문으로 보내주셨는데 진로 교육이 정말 아까 저 지우 어머니가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회 전반적인 어떤 동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저 동훈이 어머님께는 그 진로 교육에서 중요한 어떤 포인트, 난 이런 걸 생각해야 된다. 직업, 직장, 돈 이런 거 보지 말고 네. 이런 걸 보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포인트가 뭐가 그러니까요. 있을까요? 경제에 다른 것처럼 자꾸 얘기가 되는데 아이가 행복한 거. 근데 사실은 경제적인 게 또 따라줘야 되잖아요. 사실은 기다림이라는 것도 경제적인 게 따라줘야 되고 부모가 어느 정도 돼야지만 또 얘를 뒷받침해줘야 되고 그 기다림이라는 게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만약에 그게 없으면 얘가 또 다른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어떠한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가기 위해서 경제력을 또 쌓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게 있어서 약간 혼선은 사실은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공교육에서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희 아이 학교는 그러니까 학부모를 2번 초청을 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학부모 아니면 직장을 가진 학부모 시간을 나눠서 교육에 대한 정보, 입시에 대한 정보를 나눠서 해주고 그거를 어떤 홈페이지에 탑재를 해서 수시로 볼 수 있게끔 그리고 문의할 수 있게끔 이런 제도가 일반적인 학교에도 다 있었으면 좋겠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멘토 역할이 있는 담당 선생님이 되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얘를 지속적으로 3년이라는 기간을 잘 끌어줄 수 있는 얘를 잘 파악해 줄 수 있는 저희 아까 공립자율고등학교 다녔다 그랬잖아요. 거기는 1학년 때 담임이 3학년 때까지 가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잘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아버지 3년을 보니까. 네, 3년을 보니까. 그리고 이과 문과로 나눠지지만
그때 선생님들 다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세세한 좀 어찌 보면 그게 힘들진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교육에서 같이 스며들면 막 큰 틀이 바뀌어서 이건 뭐 한 세기가 지나도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담임제라든가 멘토 역할이라든가 뭐 부모들을 어떻게 정보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이 학교에서 펼쳐지면 차츰 바뀌어지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학부모님들께 다 이제 다른 지역에서 오셨는데 이렇게 아이 그 친구 어머님들이라고 이제 좀 자리가 있으시잖아요. 그럼 만나시면 진로교육 관련해서 얘기를 많이 하시나요? 어떻게? 하지요. 주로 하는데 거의 모아지는 거는 대입이에요. 그 진로보다는 이제 어떻게 우리가 공부를 시켜야 되고 어떤 어느 학원가 학원 정보 교환 어느 학원 보내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학원 안 보내는데 자꾸 학원 보내는 과일 물어보고 그래요. 진짜 안 보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 보낸다 그러면 엄마들이 안 믿죠. 네, 과일 몰래 과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소통이 되는 게 학교 임원을 해야 되든가 학부모 회의에 들어가야지만 소통이 되는 거예요. 정보가 생겨요. 근데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진로 레시피 중에 한번 이제 특집까지는 아니었는데 그때 이제 나왔던 입학사정관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머님들이 갖고 있는 정보 중에 잘못된 게 굉장히 맞아요. 예. 상담을 저희도 인정을 해요. 되게 잘못된 거 같은데 그렇게 3년을 애를 끌고 갔는데 이제 딱 면접을 하려고 딱 봤는데 준비가 잘못되어 온 거예요. 그래서 3년이 날아가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정말 안타깝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들 막 그때 이제 얘기할 때도 좀 걱정이 그런 게 된다고 정말. 그래서 그러면 정확한 정보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그게 딱 모아지기가 힘든데 또 그렇게 또 이제 얘기가 되기는 했었는데 그러니까 어머님들로서 이렇게 그런 얘기를 또 많이 만나고 그런 비교라고 한다라는 거 우리 아이와 남의 아이가 비교가 안 될 수가 없을 것 같긴 해요. 어떠세요? 그래서 모임을 하다가 안 나오시는 부모님들도 꽤 많아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서로 너무 많이 비교가 되고 일단은 좋은 정보를 얻는 건 좋은데 그 와중에 또 상처도 많이 받거든요. 저는 지금 그냥 진행만 했는데 여기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저희 아내도 딱 아닐까라는 생각이 지금 이거 지금 저도 이렇게 힘든데 잘 해내고 있는지 하여튼 오늘 저녁에 꼭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들이 바라는 아이의 진로 교육은 어떤 게 있었으면 좋겠나요? 저 다인이 어머니부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뭐 문과나 이과나 아니면 어떤 세세한 직업에 대한 것보다는 그런 체험도 물론 소중하지만 아이가 자기 자신을 잘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게 사춘기 때 가장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유학계제라는 제도가 생긴 것도 큰 방향성에서 아주 찬성하는 일이고요. 그 시간 동안에 전 딸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너가 뭐 하고 싶은 거나 새로운 관심이 생겼는데 그게 지속될 경우 꼭 엄마한테 얘기하라고 말을 평소에 아주 자주 하거든요. 그러고 거의 대부분 아이가 엄마 저 이거 뭐 이런 악기를 한번 배우고 싶어요라던가 이런 캠프에 가고 싶다 그럴 때 제가 거의 전폭적인 지지를 해서 될 수 있는 한 기회를 주려고 노력하는데 왜 그렇게 된 이유는 그런 기회를 한 번씩 가질 때마다 아이가 굉장히 성장하는 걸 제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하고 싶다. 네, 아이가 하고 걸 지지했을 때 뭐 어떤 실력이나 스킬이 느는 것도 있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아가는 정말 너무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이 돼서 그런 거 찾아서 보내주기도 하고 아이가 요청했을 때 들어주기도 하는데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진로교육도 조금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고 그 안에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하고 그 소통을 한다는 게 뭐 남하고 친해지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나를 알아가는 어떤 관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남과 소통을 하면서 나는 이런 아이구나 그런 걸 알 수 있는 기회를 중학교 3학년 때 많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유학기제 얘기를 그게 이제 어머님들 중에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시험이 없잖아요. 네. 괜찮으시겠어요? 시험은 사실은 시험이 계속 없으면은 좋아요.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조금 저 학부모 입장에서 좀 아쉬운 점은 2학년 때부터 바로 뭐 특목고나 자사고 때문에 입시를 달리는 아이들이 많은데 중학교 1학년 때만 약간 눈 가리고 앙식으로 시험이 없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많으신 학부모님들이 계시고 저도 사실은 약간 우려는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시험이라는 그 형식에 대한 연습이나 그런 거 할 수 있는 거 조금 더 제공이 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긴 해요. 네.
그런 부분에서. 그럼 바라시는 진로 교육이 어떤 게 있으신지 재우 어머니께서는? 네, 저는 지금 제가 직업체험 강사로 프로그래머로 이제 강사를 나가니까 바로 체험 이게 바로 저한테 이렇게 와닿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이 아직 중학교, 고등학교 나가서 체험도 하고 그러니까 이론으로도 강의도 하고 그다음에 뭐 프로그래머 체험도 하긴 하는데 아이들이 아직은 와닿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학교에서 먼저 아이들에게 너희가 지금 바로 진로를 찾는 게 아니라 이런 많은 분야의 직업이 있고 많은 진로 방향이 여러 분야가 있고 나한테는 어떤 게 맞는 게 있구나 뭐 이런 거를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줬으면 좋겠고 이런 직업 체험이 저희 강사들도 참 준비를 많이 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더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저한테도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나도 정말 저 직업은 어땠을까? 저 직업인에게 직접 저런 얘기를 듣고 체험을 했으면 좀 뭔가 다른 직업을 가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그 강사분도 와서 그런 직업 체험을 하면서 준비도 많이 하고 많은 것을 전달해 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아이들이 나에게 맞는 것은 이런 것 같다라는 이런 조금 진로에 대해서 근접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런 걸 알 수 있었으면 좋겠고, 뭐 학교에서도 많이 노력은 하지만 이제 아이들 자체 우리도 부모로서 아이들한테 진로가 이런 거야라고 이렇게 옆에서 얘기해줄 수 있는 그냥 이렇게 막연한 것이 아닌 이런 거를 너가 한번 생각은 해봤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지우 어머니께서 바라는 진로 교육은 어떤 것인지? 공부는 학교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저도 지금도 공부하고 있고 죽을 때까지 눈 감기 전까지 하는 게 공부라고 하더라고요. 평생교육. 네, 평생교육. 그래서 그 공부가 애들이 공부하는 국어, 수학 이런 공부만이 아니라 우리가 삶 생활 자체가 모두가 공부잖아요. 전 개인적으로 진로 교육이 각자 아이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시기는 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고등학교 때까지는 아이들이 서로 같이 인성이나 인격이나 모든 걸 같이 공유하면서 다양하게 다 같이 경험했으면 좋겠고 대학 때 말 그대로 대학 때 각자가 원하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전공 과목을 선택해서 더 깊숙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와 사회가 돼서 그렇게 하면 나와서 취업이 아니라 꼭 돈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게 좋아서 아이들이 끝까지 가는 그래서 평생 직업 평생 행복하게 즐겁게 할 수 있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동훈이 어머니께서. 네, 저는 고등학교 3학년이나 2학년 사이에 내가 원하는 직업에 대한 전문적인 대학의 어떤 체험학습 이런 게 한 달 정도나 뭐 2달 정도 같이 강의를 들어보고 그거에 대해서 체험을 해보고 그런 제도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 실질적으로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좋아서 갔지만 막상 가보니 자기가 생각했던 걸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휴학을 하고 있고 지금 고민을 다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약간 있었으면 성적으로 수능으로 가는 대학이지만 그 대학을 가서 내 진로에 약간 불안함이 느껴지는 거죠. 군대 갔다 오더니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체험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윤이 어머니께서 진로 교육에 대해서. 저희 아이한테 제가 이제 진로에 대해서 좀 물어봤더니 엄마 사실 고등학교 때 진로를 선택한다는 게 참 정해졌어야 되지만 정해지지 않은 아이들이 더 많고 그렇죠. 네, 그리고 학교에서 무조건 공부가 아니라 예체능을 하고 싶어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예체능 시간을 늘려서 그것도 예체능 시간에 해서 상을 주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그 짧은 50분이지만 그 안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학교에서 배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데 정말 많은 공감을 제가 하고 왔거든요. 진로교육이라는 게 미리부터 정해져서 가면 참 좋겠지만 늦게 선택되는 아이들도 많기 때문에 자기가 정말 원하는 진로를 찾아서 직업까지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의 변화, 교육의 변화가 좀 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나 이거 하고 싶어요라고 했을 때 혼자 잘 찾아봐. 그게 아니라 길이 좀 길이 좀 뚫려 있어서 선배들도 많이 맞아요. 다양한 지금은 입시라고 하는
그 굴레 심하네. 안에서 너무 20차선 도로만 하나밖에 하나만 없어요. 있는데 그거 말고 이제 다양한 우리 애가 만약에 발레리나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 지금 인문계를 다니지만 거기서도 생각할 수 있는 할 수 어떤 있는 틈이 있었으면 네.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 일반고에서는 사실 예체능을 할 수 있는 길이 좀 많이 막혀 있거든요. 그렇죠. 네. 친구들 완전 경쟁자 라이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러니까 진로 교육을 얘기하면서 가슴이 저는 무거워집니다. 이게 저희의 미래이기도 하고요. 저희 아이들의 미래의 이야기라 더 절절한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5분의 학부모님을 모시고 진로 교육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제가 인터넷에서 그냥 긁어온 글 하나 읽어드릴게요. 어떤 어머니가 다음에다가 올린 사연이십니다. 그냥 그 구절만 보였어요. 학교 다녀와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게임만 하고 있는 아이를 보며 욕실에서 물 털어놓고 소리내어 온 적이 많습니다. 머리 좋고 우수한 아이를 그동안 과도하게 공부 부담을 주고 다그쳐서 다 망쳐놓은 것은 제가 아닌가 자책도 많이 되고 아이한테 미안한 마음이 가장 큽니다. 라고 이제 올리셨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어머니의 마음이 아닌가 싶어요. 공부를 미뤘다, 공부를 많이 시켜서 그런 죄책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이의 미래를 더 많이 생각하다 보니 이런 결정을 하였고 했는데 아이가 내 욕심 때문에 잘못된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 자책감, 죄책감이 드신 어머니의 마음이 단 3줄이었는데 저는 좀 많이 다가왔습니다. 자녀의 진로 정말 인생에서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고민을 혼자 하지 마시고요. 저희 5분의 어머님이 모셔서 학부모님이 모여서 이런 얘기를 나누는데 저도 힐링이 되고 되게 좋았습니다. 주변에 계시는 분들과 학원 얘기하지 마시고요. 한번 아이들의 진로에 대해서도 한번 솔직하게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016년은 많은 청소년들이 꿈을 찾는 원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진로 레시피가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